그럼 지금부터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2050 탄소 중립 전략과 관련해서 이종원 정책총괄단장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2050 탄소 중립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수자원 국장이 발표를 해야 되지만 지금 공석인 관계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탄소 중립 전략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화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탄소 중립 기본법 등 국가 탄소 전략 수립에 대응하여 대구시의 탄소 중립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목표는 2018년 기준 897만 톤인 대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100% 감축해서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구시는 5대 대표 과제와 8대 분야 핵심 과제 전체 85개 과제를 설정하였고 2030년까지 총 사업비를 약 13조 원 투자할 예정입니다. 5대 대표 과제를 말씀드리면 일전에 발표했던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프로젝트 SRS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임야를 훼손하는 방식의 태양광에서 벗어나서 산업단지 내 지붕을 활용해서 환경 파괴 없이 설치하는 대구형 친환경 태양광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대구는 1.5기가와트 태양광 발전 시설이 구축되면 대구시 배출량의 10%가 넘는 온실가스 95만 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전체 17개 산업단지 성면 스레이트 지붕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가 그린 모빌리티 대구 구축입니다. 대구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24%가 수송 부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평균 14%보다 높아서 집중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대구시는 개인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이 편한 대구로 전환하도록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들의 참여인데 탄소 중립 실천 활동인 탄소 줄이기 11110입니다. 탄소 줄이기 1110은 한 사람이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10가지 실천을 의미합니다. 시민의 참여 없이 우리 탄소 중립 과제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기업, 이 사회 전반에서 모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민 탄소 중립 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 개념인 중수도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를 현재 가장 먼저 도입되는 지역이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중수도 개념이 반영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군공항하고 군사시설 죄송합니다. 이전 후적지 등에 이 중수도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고도정수 상수도에 드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수자원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대구가 선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레스트 대구 프로젝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시는 나무 심기를 열심히 해왔고 우리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호강 유역에 나무를 심어서 녹색 힐링 벨트를 조성하고 온실가스를 40만 톤 감축하는 계획입니다. 이외에 기후 환경, 시민생활 등 18대 분야 89개 세부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지자체 중에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고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전략은 시정 전 분야의 정책에서 탄소 중립 관점을 연계하고 이를 구조화해서 탄소 중립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보고 도전 과제에
대거 포함시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탄소 중립 이행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대구는 탄소 중립과 미래 삶의 녹색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고,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후 위기 대응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선 8기 들어와서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좀 검토가 됐고, 일전에 그 지붕형 태양광 발표 프로젝트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이 내용을 구체화해서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중립 전략을 발표했고요. 내년에 구체적인 세부 계획들을 그 각 항목별로 세워서 추가적으로 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큰 내용들은 오늘 발표된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체적인 계획들은 내년에 그런 내용들 구체화해서 다시 한 번 더 발표할 예정입니다. 4조 5천원 예. 이렇게 4조 5천원 520억 단위까지 이렇게 끊어진 거 보면 이래 분류별로 소분류별로 좀 돼 있지 않나요? 예, 돼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구체화해서 필요할 적절한 시점에 공개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조금 러프한 추계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3조를 지금 계획을 했고요. 구체적인 세부 항목별로 부문별 항목화 예산 내역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좀 더 검증을 해서 정확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게 30년까지 2030년까지 13조라는 돈은 우리 시민들이 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게 이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투자 유치가 들어가는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재원이라고 저희들이 했고요. 예. 거기에는 민자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재정 사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 그 다음에 뭐 투자, 이런 전체적인 것들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예. 며칠 전에 우리 산단 지붕태양광 이야기 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 거기에 참여업체들이 지붕을 태양광으로 하면 뭐 아리백이나 이런 설치를 하게 되면 수출에 유리한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아리백을 선언한 우리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REC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만 REC를 확보를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아리백을 하자면 100%를 신재생으로 쓰겠다는 게 아리백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미 일부 대기업들은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서 해놓은 걸 그걸 매입을 해서 REC라는 걸 매입을 해서 자신들이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대구시에 REC가 그만큼 갖게 되면 우리 지붕형 태양광을 통해서 REC를 갖게 되면 대구시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죠. 그 REC를 대구에 있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라는, 또는 뭐 배정한다, 또는 아니면 그 기업들이 대구에 왔을 때 REC를 더 확보하는데 용이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훨씬 대기업들이 대구에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기업들이 지역을 선택할 때 신재생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구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서산단이나 뭐 삼산단이 좀 적극적이라 그러던데, 아무래도 큰 업체들이 많은 면적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과 조금 관계가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그 산단 그날 협약식 하고 아니면 협약식 하기 위해서 산단 7개 산단하고 접촉할 때 좀 이제 큰 업체들 주도적인 업체들의 반응 이런 건 좀 어떤가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저 승계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동안 숱하게 많은 그 업체들이 아니 뭐 태양광 발전하겠다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사장님들의 인식도 뭐 그렇게 이 해서 뭐 나는 영업 활동이네 본연의 활동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는 좀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 좀 행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 단단에서 적극적으로 좀 저 사업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참여율을 적극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목표는 한 80% 정도 참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1.5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우리 기업체 사장님들은 참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만한 조건이 없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 시행사 쪽에서도 그런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하자면 지금 그동안 인장들이 그 수차례 그 업체들이 태양광을 하려고 했는데 승리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붕을 개보수를 했을 때 영업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예. 그거를 좀 풀 수 있는 이번에 뭐 조건이나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저희들이 기존 업체들은 보험이나 뭐 아니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 산단 관리 규약을 좀 개정하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산단을 친환경 탄소 중립 산단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비전과 원칙을 저희들이 세우고 앞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산단이 우리 탄소 중립의 선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또 전개할 거고요. 그래서 산단 기본 관리 계획을 좀 수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친환경 산단, 탄소 중립 친환경 산단으로 간다라는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의무화하는, 이렇게 지붕형 태양광이든 아니면 다른 태양광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 친환경 사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그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승계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파산이나 아니면 부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회사 쪽에서 그 관리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태양광 발전단지 관련해서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방금 질문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로우 슬레이트 지붕을 채굴을 하려면 이게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채굴 기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업이 중단되는 문제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거를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뭐 일부 언론에서도 좀 소개가 됐지만 지금 펀드가 아직 조성조차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당장 내후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희 그 기사 봤습니다. 예, 뭐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고 제가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도심 면적이 15%가 이제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태양광으로 다 이렇게 덮어버린다 그러면 한 80% 정도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도심 미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고려는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 철거 방식에 대해서는 저 세부적인 공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전문적인 분야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조업 중단 없이 그 다음에 위에는 솔라 패널 이런 걸 통해서 스레이트 지붕 위에 먼저 덮고 그 밑에서 스레이트를 걷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공사하면서 스레트 걷어냈는데 비 오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업 중단이나 불편함 없이 그런 방식을, 철거 방식을 통해서 풀어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저 업체나 전문가 쪽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철거 문제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아시다시피 1급 발암물질이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 철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석면 스레트를 철거할 수 있는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뭐 몇 개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총괄 시행사들하고 협조를 해서 철거 작업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할 예정입니다. 철거 문제는 그렇고요. 두 번째 펀드 개념을 저희들이 그 기사를 보고 그건 아니다. 뭐냐면 한화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당한 자금력과 능력을 가진 회사고요. 대구시를 위한 전용 펀드 3조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당장 돈이 없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돈은 많은데 그 대구시를 위한 펀드를 저희가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구체적인 일들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협약은 며칠 전에 했고 그 이전에 당장 한화가 자기 돈을 쌓아놓고 자기 돈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펀딩이라는 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하나의 어떤 신뢰성이나 신뢰도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런 건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 100조를 굴리는 하나 자산 운용이 대구를 위한 3조 펀드를 못 만든다는 건 저희들은 상상할 수 없고요. 하나 그룹 자체가 충분히 그런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펀드는 말 그대로 하나의 그룹 계열사들이 자기 돈을 같이 모을 수도 있고요. 또 투자자들을 모아서 같이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사업이 3조를 일시에 돈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 대구시의 공사 진행 과정에 맞게 그 기성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세 번째 도시 미관 문제인데, 대구 입장에서는 금호강변을 따라서 3단이 쫙 조성이 돼 있고요. 조성이 돼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가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면 거의 스레트 지붕과 그다음에 이 공업 단지들이 쫙 이어져 있고 이런 게 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대구 미래 50년을 고민했을 때 과연 저것이 맞는가? 특히 스레트 지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고, 시장님도 지난번에 얘기하셨지만 대구 50년에 어울리는 우리 대구의 모습을 봤을 때 스레트 지붕이라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적절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다만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좀 전체를 다 덮어버린다 했을 때 미관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뭐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우리 기업들의 이해 이런 부분들하고, 두 번째는 우리 미래 50년에서 대구의 그 탄소 중립 도시로서의 대전환, 이런 측면을 먼저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비어 있는 지붕을 활용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있는 스레트 지붕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대구의 미래에서 대구의 이미지라든가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친환경 선도 도시의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고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관련해서 대구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원래 대경연구원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분리되면 연구원으로 가는 거죠. 예, 당연히. 그렇게 되면 지원센터의 어떤 역할하고 그다음에 대구시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두 번째로, 그리고 탄소중립 근도시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뭐 선도도시들 지원 사업, 국비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던데 그 관련해서 또 대구시에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대구시는 정책을 수립하고요. 지원센터들은 탄소 중립 전략, 대구시의 전략과 비전, 그 다음에 액션 플랜에 대한 지원을 하는, 또 실제 기업들에게 그 탄소 중립과 탄소 정책에 대해서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 전략이 구체화되고 또 액션 플랜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지원센터의 역할도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국비 지원하고 환경부나 아니면 중앙정부와의 그 어떤 예산 사업들을 저희들은 이 전체 저희가 85개 과제 중에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탄소 중립은 아시다시피 국가적 과제고, 뭐 국가적 과제를 넘어 전 지구적 과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어떤 협력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국비 지원을 받을 사안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저희가 먼저 좀 나서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뭐 민간 그 민간 태양광 같은 경우 이건 뭐 민자 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민간 쪽에서 하는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들은 우리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탄소 중립 선도 사업,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그거는 전국으로 이렇게 같이 실시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은 내년 초에 나올 계획이고 저희도 그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들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